경북 도내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더 많이 주는 현금 복지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산 지원금을 몇백만 원씩 늘리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셀프 학업 성취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 정책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북 도내 고령 운전자 사망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절반도 안 되고 운전자들의 반납률도 저조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갑자기 인도를 덮치는가 하면 주택가로 돌진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상가를 부수기도 합니다. 모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경북도 내 전체 운전자 사망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4%를 차지했습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사물을 판단하고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에 밟는 그 속도가 고령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길어지게 됩니다.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잡는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북에서도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8개 지자체만 시행 중인 데다 20만 원 안팎으로 지원금도 적고 면허 반납 후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어르신도 있어가지고 나도 반납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서울하고는 교통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나 그 경주 소식이 오는가 싶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1만 8천여 명. 면허 반납을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물론 서로의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 스스로가 운전대를 내려놓는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경북 각 지자체들은 하락세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주는 현금 복지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산 지원금을 몇백만 원씩 늘리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청송군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는 114명. 두 자릿수 때 진입을 앞둔 청송군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첫째 자녀엔 480만 원을, 점점 늘어나 넷째 자녀엔 1,800만 원을 분할 지급합니다.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은 기존보다 4배가 오른 셈입니다. 경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시는 올해 태어난 첫째 자녀에게 기존 120만 원에서 2배 오른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음을 감안해 경북 최초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경북 각 지자체 사이 출산을 둘러싼 현금 복지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경제가 우러났다라고 되게 민원이 많이 들었어요. 크게는 이게 출산율하고는 관계가 되냐 싶은데 또 그래도 또 타시군에서 워낙 언제 그렇게 많이 올리니까. 지난해 전국 시군구 출산지원금 현황을 보면 첫째 아이 기준 상위 5곳 중 4곳이 경북 지자체입니다. 출산지원금과 그 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된 연구 결과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상하 한 선이라도 더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경쟁은 더 심화되고 정작 우리가 그 정책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거든요. 따라서 그 광역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 출산 장려금의 상하한선을 몇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 해답을 어디서 찾을지 경북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각 시도, 시군구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선거로 뽑는데요. 경북에서는 13곳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는 등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체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각 시군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를 치른 구미와 상주는 조병윤 전 구미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과 김성환 전 상주시 생활체육회장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곳은 포항과 영주, 영천, 문경, 군위, 청송과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과 봉화, 울릉 등 13개 시군입니다. 경주와 김천, 안동, 경산과 영양, 고령, 울진은 복수의 후보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장 선거는 윤광수 전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과 김하영 전 자유총연맹 경북지부 회장, 윤진필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오는 13일로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각 종목단체 회장 등 453명입니다. 체육회 원래 기본 대의원이고 그다음에 23개 시군에 딸려가 있는 대의원들이 있어요. 읍면동 체육회장, 그다음에 시군 종목단체 회장, 그다음에 56개 도회원 종목단체는 시군 회원 종목단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체 통틀어서 저희들이 선거인으로 하는데 최종 선거인은 우리가 453명입니다. 4일부터 선거운동 들어가서 12일 가정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13일 날은 소견 발표하고 바로 투개표하고. 당선자는 오는 1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체육회장을 선거를 통해 뽑는 만큼 체육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시행됩니다. 교육과정 1년 동안 시험을 없애는 것인데요. 시험이 사라져 좋은 학생들이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학업이 뒤처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셀프 학업 성취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 문제. 스스로 시험 기간을 선택하고 실제 시험처럼 마킹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이 테스트입니다. 초등학교 시험이 폐지되면서 학업 성취 정도를 학생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년제까지 시행되면서 본인 학업 성취도를 인증받을 수 있는 도전 학업 성취 인증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하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했는지 그 수준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북교육청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육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먼저 안동과 경주, 상주 등 5개 지역을 경북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하고 경상북도와 각각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3개 지구를 공모를 했는데 5개 시군에서 왔고 그 내용이 모두가 충실하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교육 담당 부서를 대부분 또 두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학생은 또 도민입니다. 학부모님도 도민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이렇게 가는데 행정협의회 이상으로 지금은 학부모들이 올바른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특강과 교육 과정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의 학부모 교육이 일회성입니다. 하루 와서 한 2-3시간 특강 듣고 가는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야간에도 하겠습니다.
20시간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그게 교육 철학이라든지 초중학생과 고3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 고2, 3학년 학생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종합안전체험관 구축, 지진 대비 내진 보강 공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선거 연령 하향으로 4월 총선에 일부 고3 학생들이 참여함에 따라 참정권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떠오르고 있는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흔들리고 넘어가고 강풍 피해 잇따라입니다. 지난밤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무슨 바람이 이렇게 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밤사이 강풍으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공사장 가림막이 바람에 무너졌는데요. 큰 소리에 놀란 주민 한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대구 달서구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에서는 파이프로 만든 임시 지지대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계속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강한 바람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흔들리는 창문은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려가기 쉬운 물건은 미리 치워두는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동장군 어디로 겨울축제 울상인데요. 겨울이 맞나 싶을 만큼 지난달 이어 이번 달에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가 없는 건 좋지만 반대로 문제가 있는데요. 동장군과 함께 겨울 축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천연 빙상축제인 암산 얼음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날씨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얼음이 평균 25에서 30cm 정도로 두껍게 얼어야 하는데 올해는 두께가 7에서 21cm 정도로 훨씬 얇은 데다가 최근 비까지 내리면서 흙탕물이 축제장으로 흘러들어 얼음이 더 녹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울상을 짓는 건 다른 지역의 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평창송어축제는 잠정 중단됐고 화천 산천어 축제도 개막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겨울 축제들을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네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곧 설인데 체불 임금 1,000억 원 넘어입니다. 이제 얼마 뒤면 설이죠. 마음이 넉넉해지는 시기지만 주머니 사정 때문에 명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임금 체불 때문인데요.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체불 임금이 1,2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0.6% 줄었다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인데요.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26,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단속에 나설 예정인데요. 단속과 함께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새해에는 경기가 살아나고 체불 임금도 줄어 명절만큼은 모두가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에서 흉기를 든 20대 남성들이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8일 새벽 5시쯤 달서구 장기동의 한 거리에서 패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1살 A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가해자를 쫓는 한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8일 오전 6시 3분쯤 경북 성주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위치는 성주군 동쪽 9km, 진앙 깊이는 17km로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최대 진도 1의 진동이 감지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119 신고 접수 건수가 전년보다 4.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19 신고 건수는 모두 49만 1000여 건으로 시민 5명 중 1명이 119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 관련 신고가 16만 1000여 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응급처치 등 안내상담 전화가 14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는 특히 119 상황실을 만든 이후 처음으로 1년 동안 걸려온 장난 전화가 한 건도 없었다며 시민의식이 한층 성숙해진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철 굶주린 야생동물들을 돕기 위한 먹이주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자연보호봉사단은 오는 11일 팔공산 일원의 야생동물 통행로를 찾아 옥수수와 들깨, 배추 등 먹이 400kg가량을 공급합니다. 또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3월 말까지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와 덫 등을 수색하고 야생동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대형 건물과 학교, 종교시설 등이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과 함께 쓸 경우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동참한 곳은 모두 27곳으로 주차 면수 1,799면이 개방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오는 2월까지 도내 23개 시군 4만 3천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 교육은 영농기술과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이뤄집니다. 농업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과 현장 애로기술, 융복합산업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군별 교육 일정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천시가 임대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개별 입지로 등록된 1,028개 공장으로 등록 사항 변경 여부를 전수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 이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무단 폐업한 공장 등은 등록을 취소하고 유해 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공장은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안동시 옥동 공영주차장이 증축 공사를 마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로 옥동 공영주차장은 모두 319대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차장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개방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유료로 운영됩니다. 주차 요금은 기본 30분 500원에 10분당 200원이 추가됩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간만에 맑은 날씨로 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급격히 날이 추워져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포항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는데요. 내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낮으니 옷차림을 단단히 하시고요. 강풍에 시설물이 쓰러져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가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하며 매우 춥겠는데요. 건강관리 및 시설물이 동파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